네, 한 해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매매 승부사 정종택 위원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마지막 거래일도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코스피는 한 해 동안 4,000포인트를 넘겨서면서 역사적인 한 해를 장식해 나갔는데 과연 2026년도에는 5,000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궁금하고요. 내년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로드맵도 그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도 코스피 시장은 좋았지만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게 좋은 시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고 그리고 2026년 붉은 말의 한 해 병오년에 대한 어떤 시장의 흐름들도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 드릴 텐데요. 전날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수익을 좀 확정시키기 위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좀 조정이 좀 있었고요. 그러한 흐름들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디에 좀 시선을 둬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당장 이제 예정되어 있는 1분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1월 효과도 충분히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구정이 있는 까치 랠리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있다고 보고 있고, 1분기는 사실 12월 달에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았잖아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좀 우상향 기조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좀 흐름들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어서 내년까지도 저는 2년 연속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상승한 적도 있었고요. 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연속 좀 상승한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 핵심은 연간 단위로 우리나라 증시가 연속적으로 플러스로 지킬 수 있었던 그 동의는 결국 이익 모멘텀이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지켜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내년에도 실적이 충분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올해 이어서도 내년에도 좋은 국내 증시 흐름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에 대한 이익 모멘텀 충분히 견조합니다. 비중 축소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철저하게 좀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큰 수익 랠리를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도 좋을 것이다. 2년 연속 코스피의 상승세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좋은 코스피를 어떤 섹터가 주도해 나갈 것인가 2026년도에 유망하게 바라보시는 섹터도 여쭤볼게요. 어떤 쪽 보고 계세요? 네, 딱 두 개 업종 보고 있는데요. 바이오와 좀 반도체 업종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이오 쪽에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이 1월 중순에 좀 예정되어 있고요. 올해도 기술 수출에 대한 규모는 커졌고, 좋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상장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베스트 인 클래스, 퍼스트 인 클래스로 아직 시장에 좀 좋은 치료제로서 들어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구조적으로 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이제 빅파마한테 기술 이전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좀 주봉과 월봉 차트로 보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고요. 내년에도 분명 계속적으로 좋다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눈여겨볼 섹터로 바이오 좀 얘기 좀 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나 반도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좋은 랠리가 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두 달 동안에는 가격 조정과 좀 기간 조정이 좀 있었던 섹터인데요. 결국 좀 실적의 근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편한 업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산업에 대한 성장 충분히 내년에도 큰 폭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돈 잘 버는 반도체 기업들도 속출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 같이 간다기보다는요, 시장 그 주요 전방 고객사 내에서 점유율을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거나 또는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영역을 좀 넓혀나가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좀 실적들이 이런 거 좀 뒷받침되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차별화 장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 업종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 안에서도 좀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분명하게 잘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와 반도체 섹터를 골라주셨고요. 바이오 안에서는 플랫폼 관련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는 전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베이스로 갈 종목만 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2026년도에 주도 섹터들 전망해 주셨으니까 2025년도는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 공략할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오늘 AS는 세 가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에브리봇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가
부진한 가운데 오늘도 장중 슈팅을 하면서 에브리봇이 27,000원대에 터치를 했습니다. 자, 에브리봇은 지금 신고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업사이드 열어두시는지 여쭤보고요. S바이오메딕스도 최근 7거래일 동안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려 2차 목표가인 37,500원을 오늘 달성하는 데 성공했고요. 3차 목표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11월 24일 공략했던 한라캐스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신고가 터치하고 오늘은 8%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2차 목표가인 15,000원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 현재까지 거의 100% 육박하는 상승률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의 조정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종목도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에브리봇 좀 리뷰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섹터 투심이 조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은 슈팅이 좀 나왔는데 차트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기업들 대비해서는 장기 평선 기준으로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 외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뉴스도 좀 하나 나왔었죠. 바닥 청소 관련된 로봇이 좀 실질적으로 좀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B2C로서 돈을 벌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주가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액추에이터라고 보이거든요. 이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전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좀 테스트하는 부분들의 흐름이 좀 주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저는 22,500원도 충분히 좀 매수가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27,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S바이오메딕스입니다.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FDA와 B타임 미팅을 해놓고 바로 임상 3상으로 갔거든요. 그만큼 상용화 속도가 빠르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 보시면 섹터 자체도 좀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좀 큰 폭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임상 속도가 빨라진다는 측면에서도 주가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37,500원 부근부터는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좀 보이고 한 4만 원까지도 다시 한번 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한라캐스트입니다. 최근에 지금 로봇 기업들 중에서 자동차 부품주이면서도 로봇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았다는 측면에서는 HL만도 그리고 한라캐스트도 못지않은 주가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어제 장땡 양봉의 중심가 부근에서 터치를 하고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이고요. 1월 6일 날 CES 예정돼 있죠. 충분히 다시 한번 현대차도 로봇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모멘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22,500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브리봇은 오늘도 매수가 가능하다. S바이오메딕스는 3차 목표가 4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한라캐스트 3차 목표가 29,500원 챙겨 주셨습니다. AS 통해서도 계속 업사이드 열어 주시니까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공략주 궁금합니다. 2025년을 장식해 줄 마지막 공략주는요? 네, 올해를 대미를 장식할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로 준비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공정 오버레이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단순히 전공정뿐만 아니라 HBM 쪽에 대한 장비 쪽으로도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측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고요. 항상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전공정 장비가 후공정 쪽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모멘텀이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자면 장기 평선 부근에서 추가 이탈 없이 좋은 지지를 받았었고 이틀 전에 이 거래일 전에 되게 유의미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박스를 돌파하면서 추세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60일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선을 돌파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우상향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4분기에도 숫자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반도체 장비사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얘기 드리면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28,000원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21,5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공략주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목표 주가 28,000원 챙겨드렸고요. 내년도에 좋은 흐름 기대하면서 우리 정종택 위원님과는 새해에 밝은 얼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